바야흐로 봄과 함께 동호인 성악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노래를 잘 부를까? 어떻게 하면 남는 여유 시간을 통해서 인생의 이모작을 꽃피울까? 이런 분들이 매우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저곳에서 동호인 성악 발표가 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 사례인데요. 오늘은 여기에 가장 명교수로 불리는 이진호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사람이 노래한다는 것만큼 즐거운 게 없잖아요. 사실 아픈 사람이 노래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건강해야 되고 또 서로 또 마음에 조금 서운함이 있더라도 노래를 한번 부르고 나면 정말 확 피어나잖아요. 맞습니다. 자, 노래를 어떻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지요? 제게 오는 많은 성악 애호가들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삶의 열정이 많으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노래하려면 노래할 마음이 있어야 되고 기분이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환경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분들은 그거를 만들어 가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분들이 노래 때문에 좋아진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노래하려는 마음을 가시다 보니 삶이 더 열정으로 넘치고 그 주변 분들하고도 아주 유대 관계가 깊어지고 활기차지고 선생님 말씀하신 제 인생 이모작이 활발하게 되는 그런 분들인 것 같습니다. 세대도 다양하고 또 특히 그 직업군이 아주 다양한 것 같습니다. 정말 다양한 직업군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아나운서, 배우, 공무원도 계시고요. 교수님, 사업가, 프리랜서들, 예술가들. 너무 다양한 분들이 성악을 지금 접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봤는데, 전 문체부 장관이셨던 김명곤 장관님. 네. 노래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K클래식 태동의 창단 멤버이신 모지선 작가도 지금 노래가 일치월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분들은 네. 놀라운 분들이십니다. 김명곤 선생님이 한 5년 저와 수업을 하셨는데요. 이분은 정말 놀랍게도 처음부터 노트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근데 정말 수업 내내 노트를 적으시고 네. 메모하시고 그걸 다 모든 정보들을 다 기입하셔서 그 수업 시간에 그렇게 충실하게 준비해 오시고 그걸 또 활용하시고 그런 모습 볼 때 정말 전문성이 굉장히 느껴졌고요. 모지선 작가님 같은 경우는 화가셔서 그런지 노래에 그림이 있습니다. 네. 노래가 그냥 노래가 아니고 굉장히 정말 색깔이 아주 다양한 색깔을 쓰시고 색감이 풍부하시고 공간을 잘 활용하신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네. 예, 아주 놀라운 아마추어 성악가라고 하기에는 정말 놀라운 분들이십니다. 언젠가 김명곤 장관님이 노래를 하시면서 어릴 때 그렇게 노래를 하고 싶었다. 근데 그게 노래를 못하게 돼서 늘 가슴 속에 품고 있다가 벨칸토도 공부하고 네. 또 판소리도 공부하고 네. 그래서 수편제에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어렸을 때 잉태되고 있는 그런 분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도 또 참여가 가능하죠. 네, 당연히 다 가능하신데요. 한 가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김명곤 선생님이나 비롯한 몇몇 굉장히 성악을 빨리 습득하시고 빨리 그 수준에 이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음악적 배경이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어렸을 때 너무 음악회 한번 못 가셨던 분들. 네. 근데 그분들한테는 이게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클래스에서 제가 했던 고민은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성악에 좀 이렇게 다가설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고민했었고요. 그 방법이 다른 건 아니었고요.
기초적인 부분, 음정, 박자, 그 다음에 시, 성악은 가사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깊이 있게 다루어 주다 보니 이분들이 자신감을 얻게 되셨고, 그게 어느 일정 기간 습득이 되셨을 때 이제 노래로 연계되고 자기 내면 속에 있는 그 삶이 묻어나온 삶을 표현해내는 그런 어떤 수준까지 이르게 되는 걸 보고 정말 많은 걸 느끼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특히 우리 민족이 가창에서 가문 민족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노래방 가보면 10명 중에 9명은 서로 마이크를 잡고 네. 더 한 곡이라도 더 부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직장에서는 상사한테 밉보이기도 하잖아요. 자, 나는 뽕짝은 잘 불렀는데 과연 가곡을 부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또 의문을 갖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엄연하게 성악은 한 전문 분야입니다. 그래서 성악이 가진 특징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말 트로트를 부르시거나 대중음악을 부르시거나 팝송을 부르시거나 뮤지컬을 하시거나 그런 거를 부르실 수 있는 분들은 음악적 소양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기본적으로.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런 전혀 배경이 없는 분들, 그냥 예를 들어서 타치가 안 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난 음치다 이런 사람들. 근데 음치도 네, 교정이 가능합니다. 자연적 음치가 있고 그러니까 선천적 음치가 있고 후천적 음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천적 음치는 이렇게 잘 음이 안 들리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약간 청각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노래하시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 음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근데 후천적 그런 음치들은 사실은 제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장애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음성 장애인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정말 시간은 좀 걸렸지만 저희 클래스에도 한 2분 심각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인내심을 갖고 계속 이 귀를 여는 음을 듣는 훈련을 하시다 보니 나중에 무대도 서시고 지금 굉장히 아주 행복해하시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국에 계신 노래에 자신 없어 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도 가까운 이런 성악 동호회에 노크해 보시기를 제가 정말 권해드립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기도 하고 또 우울하기도 하잖아요. 또 상처받은 분도 많고. 그래서 이 고통의 시기에 이 노래를 부른다는 거, 그 무대에 선다는 거, 그것은 자신감을 주고 또 당당하게 되고 또 노래를 자꾸 부르다 보면 호흡도 해야 되고 해서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래가 주는 힘은 무엇입니까? 선생님, 저한테 지금 질문하신 거 맞으시죠? 네. 선생님께서 정답을 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무대가 주는 특별함, 일반 분들이 경험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죠, 이 무대는. 근데 그 무대를 준비하면서 그분들이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시고, 물질을 투자하시고, 정성을 기울이시고, 그런 모든 과정 속에, 그 삶의 에너지가 다시 소생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 힘이 거기서 나오지 않는가. 그게 어떤 우리의 일상으로, 그 다음에 관계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아주 건강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 대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또 자기 전공 분야에 보면 같은 분야 내에서는 알게 모르게 좀 경쟁심도 있고 라이벌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네. 근데 이건 서로 다 직종이 다르고 또 나이 연배가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노를 배우고 또 발표회를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을 발견할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그 동호회 분들이 제가 이제 기획을 해서 무대 이렇게 만들어 보면 지금 말씀하신 특징들이 나옵니다. 이게 경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한 곡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이분들이 드리는 정성이 대단합니다. 네. 막 옷을 정말 잘 준비하시고 네. 그 옷을 맞추시고 이런 거뿐만이 아니고 하루를 내셔서 아침부터 준비를 하시고 이런 거 보면 정말 기존의 전문 연주자들이 배워야 되는 그런 점도 많고요.
이분들이 그 무대에 서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잘 불렀지 이런 거보다는 내가 부르는 노래를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그분들한테는 그게 막 심장이 떨리시고 보통 일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그 과정 자체에서 주는 굉장히 큰 어떤 인사이트가 있지 않나.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노래를 배우는 사람들 가운데는 네. 좋은 습관이 있는 분도 있고 네. 또 자기 나름대로 누구나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성악적으로 어떻게 지도를 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지금 하신 것 같습니다. 프레젠테이션으로 그 네. 자료를 만들어서 제가 목소리 강의라는 그런 네. 강의도 합니다. 카이스트 대학원 과정에서도 네. 제가 강의한 적이 있고요. 일반 회사에서 목소리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강의를, 네. 근데 그 핵심은 뭐냐면 저희가 지금 내는 목소리는 성격하고 똑같다는 거죠. 캐릭터, 그 사람의 캐릭터와 네. 그분이 자라난 배경하고 결과물이 그분의 목소리입니다. 네. 그래서 목소리만 들어도 어떤 사람은 힘이 있고 확신이 넘치고 자신감이 충만하시죠. 네. 그런 분들은 그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무대에 오르고 그다음에 이런 클래식 음악을 배우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파바로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것이다. 네. 발성이라는 것은. 근데 저희가 왜 그거를 잊고 사냐면 이런 사회에서 저희가 성장하면서 제2의 그런 습관이 생긴 거죠. 자아가. 네. 그런 본능적인 그런 걸 잊어버리고 사회성이 생긴 겁니다. 네. 우리나라 유교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유교 문화가 강한 집안에서는 성악가가 잘 안 나온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막을 사용할 기회가 많지 않은 거죠. 네. 근데 이렇게 지방으로 갈수록 저쪽 경상도 전라도로 가면 성악가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기는 그게 억양이 강하고 언어 습관을 보면 굉장히 된소리가 많고 성대를 많이 쓰고 목소리가 큽니다. 그건 뭐냐면 본능에 가까운 언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를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기를 찾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기의 원래 가진 성격, 그런 캐릭터를 회복하는 과정이 성악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호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노래는 정말 원초적 본능이고 네. 또 원초적 자아를 만드는 것이지 노래가 어떤 계급에 의해서 불려지는 거 아니다. 이런 말씀으로 네. 들립니다. 그래서 성악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인생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동호인들이 주는 또 가마력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네. 전문 연주자들은, 성악가들은 아무래도 그런 자기네들의 그 페이를 받다 보니 네. 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존심도 있고, 그러다 보니 놓치는 것이 있어요. 네. 동호인 분들은 철저하게 아마추어 정신에 근거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네. 아마추어는 사실은 그 라틴어로 아마레라는 네. 사랑하다라는 동사에서 네. 파생된 언어입니다. 아마레. 예, 그래서 그 분야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마추어라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하대하는 경향이 네. 있습니다. 아마추어라면 그 분야에서 조금 실력이 안 되는 사람들. 되게 잘못된 것이고요. 저런 북유럽이나 선진국에 보면 아마추어 정신이 모든 분야에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아마추어로 시작했고, 그 아마추어 정신이, 내가 성악을 사랑하고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는 그 정신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 전문성을 띠게 하는 거고, 전문가가 되게 하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그 애호가가 되게 하는 거죠. 그 분야에 정말 그 분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매니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는 감동이 또 다른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전공하시는 분하고 아마추어의 경계가 있었고 거리가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완전히
동호인 문화가 깊숙이 깔려야 관객 기반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노래가 다음 한 단계에 성숙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동호인들을 제가 다 좀 이렇게 집결하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좋은 명소들에게서 노래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상처받고 또 고통받는 이런 코로나 전국에 정말 노래야말로 사람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자신감을 준다는 또 기쁨을 준다는 이런 것과 또 후대에게 또 손자나 밑에 자식들에게 어머니의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노래 부르는 모습만큼 문화적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운동을 하는데 우리 진호 선생님께서도 K 클래식에 좀 동참을 하셔서 네. 이러한 운동에 앞장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